테슬라 소식입니다. 오미크론 공포 4,400억 베팅한 사학개미.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확산하고 있어 미국 등 각국 증시가 휘청이고 있지만 국내 투자자들은 미 전기차 기업 테슬라 주식을 꾸준히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5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오미크론이 최초 보고된 후 일주일 동안 국내 투자자는 3억 7천만 달러가 넘는 테슬라 주식을 순매수했다. 오미크론 영향으로 테슬라 주가가 하락하자 이를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오미크론 발생 전 1,100달러가 넘었던 테슬라는 현재 1,000달러 선도 위태로울 정도로 하락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현지 분석기관들은 테슬라 주가가 1,400달러까지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일부 기관들은 테슬라 주가가 800달러 선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어 테슬라 주가에 대한 전망은 크게 엇갈리고 있다. 6일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오미크론이 처음 보고된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12월 3일까지 국내 투자자는 테슬라 주식을 3억 7,236만 4,609달러어치 순매수했다. 이는 전체 해외 주식 순매수 종목 중 가장 많은 금액이다. 거래일 기준으로 보면 6일이다. 지난달 25일은 추수감사절로 미국 증권시장이 휴장했고 이튿날인 26일에는 오후 1시에 조기 폐장했다. 이 기간 테슬라 주가는 100달러가 넘게 하락했다. 나스닥 거래소에 따르면 테슬라 주가는 11월 24일 1,116달러에 장을 마쳤다. 하지만 오미크론이 남아공으로부터 보고되고 26일에는 1,081.92달러까지 하락하며 1,100달러 선이 무너졌고 12월 3일에는 1,014.97달러까지 내렸다. 하락률은 9.05%다. 같은 기간 나스닥 종합지수는 15,845.23에서 15,085.47로 759.76포인트 하락했다. 오미크론으로 변동성이 심해진 상황에서 국내 투자자들이 테슬라 주식을 적극 매수한 것은 대표적인 바이 더 딥 현상으로 보인다. 바이 더 딥이란 주가가 하락했을 때 저가에 매수한 후 주가가 회복된 후 매도에 이익을 얻는 투자법이다. 현득현 NH투자증권 자산관리전략부장은 지난달 중순 테슬라 CEO가 세금 납부를 이유로 테슬라 주식을 대량 매도해 주가가 일시적으로 1,000달러 아래로 떨어졌는데 바로 15% 가까이 회복했고 이때 저가 매수한 투자자들이 이익을 봤다며 이런 바이 더 딥 효과를 얻기 위해 이번에도 테슬라 주식 매수에 나선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테슬라 주가에 대한 전망은 기관별로 엇갈린다. 미 투자회사 레드부시는 지난달 19일 테슬라 목표 주가를 1,100달러에서 1,400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지난달 10일 테슬라 목표 주가를 1,000달러에서 1,200달러로 올린 후 변동이 없는 상태다.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등도 테슬라 주가가 1,100에서 1,200달러 선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크레디트 스위스는 테슬라 목표 주가를 800달러 선으로 제시했다. 이미 테슬라가 목표 주가를 상회하는 과열 상태에 달했다고 판단했다. 미국 내 34개 기관의 목표주가 평균치도 749.03달러로 1년 전보다 26.2%가 낮아진 상태다. 문남중 대신증권연구원은 전기차 산업의 성장을 보고 중장기적인 투자를 하는 경우라면 테슬라 주가가 조금씩 조정을 받을 때마다 투자 비중을 늘려가는 것을 권하지만 단기 차익을 위해 저가 매수에 나서는 것은 지양하는 것을 권한다라고 말했다. 애플 소식입니다. 인앱 결제 공방 대 아닌 로블록스 특혜 논란. 미국 법무부가 애플의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면서 로블록스 특별 대우 부분을 집중 조명하고 있다고 애플인사이더가 6일 보도했다. 로블록스는 사용자들이 게임을 직접 프로그래밍하고 다른 사용자가 만든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해주는 온라인 게임 플랫폼이다. 특히 로블록스는 초등학생을 비롯한 유년층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 최근엔 메타버스 선두주자로 각광받고 있다. 로블록스 문제는 올 초 열린 애플과 에픽게임즈 간의 소송에서 먼저 거론됐다. 당시 에픽은 소송 당시 애플이 로블록스를 특별 대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애플의 경쟁 방해 행위를 조사하고 있는 법무부가 이 문제에 관심을 보이면서 본격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 보도의 골자다. 로블록스는 이용자들이 게임을 만들고 앱 내부에서 게임 내 화폐를 이용해 판매할 수도 있도록 해준다. 에픽은 로블록스의 이런 특성이 사실상 제한된 앱 장터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애플의 앱스토어 전략과 정면 배치된다는 것이다. 에픽은 지난해 8월 자체 앱 장터를 홍보했다가 애플 앱스토어에서 퇴출됐다. 그런데 애플은 비슷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로블록스에 대해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게 에픽의 주장이다. 한마디로 업체에 따라 차별 대우를 하고 있다는 주장인 셈이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애플 측은 로블록스가 앱스토어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로블록스가 제공하는 경험은 게임으로 간주하기는 어렵다는 게 애플의 반박 근거였다. 이런 문제가 논란이 되자 로블록스 측은 웹사이트에 있던 게임이란 단어를 경험으로 수정했다. 현재 미국 법무부는 이 문제를 조사하면서 로블록스 측에도 게임과 경험 간의 차이에 대해 문의했다고 애플인사이더가 전했다. 또 로블록스가 웹사이트에 있던 게임이란 단어를 왜 수정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법무부가 이번 조사를 통해 애플 측이 잠재적인 경쟁 기업을 곤란에 빠뜨리기 위해 앱스토어 규정을 선택적으로 적용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성공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럴 경우엔 애플에 대해 좀 더 포괄적인 반독점 혐의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삼성전자 MS AR 홀로렌즈 프로젝트 착수. 삼성전자가 마이크로소프트와 AR 홀로렌즈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AR 기술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삼성전자가 MS와 협력을 통해 이 분야 추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여름 MS와 2년 기한의 증강현실 홀로렌즈 프로젝트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홀로렌즈는 MS의 산업용 AR 디스플레이 기기 모델명이다. 삼성전자는 이번 AR 홀로렌즈 프로젝트를 위해 지난 3월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회사 내 여러 사업부는 물론 그룹 계열사인 삼성디스플레이와 삼성전기, 삼성 SDI 등의 전무급 임원이 참석하는 회의를 상반기에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프로젝트는 오는 2023년까지 진행된다. 프로젝트 결과물은 이르면 2024년께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 AR 홀로렌즈 프로젝트는 앞서 삼성전자의 미국 AR 기업 디지렌즈 투자와도 관련성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9년에 이어 지난 11월에도 디지렌즈에 투자했다. 디지렌즈는 스마트 글래스 등 AR 디스플레이 기기에 필요한 웨이브가이드 기술로 유명한 업체다. 웨이브가이드 기술은 디스플레이 장치에서 나온 빛을 꺾어서 사용자가 보는 글래스에 투사하는 기술이다. 스마트 글래스 등 AR 기기는 현실 세계의 가상 세계를 더시키기 때문에 글래스가 투명해야 하고 디스플레이 장치는 사용자 눈옆 등에 위치한다. 또 AR 디스플레이 기기를 사용자가 실생활에서 사용하려면 제품이 작고 가벼워야 한다. 때문에 AR 기기는 제품 내부 좁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고 빛을 꺾는 등 광학계 구성이 복잡하다. 빛을 꺾을 때 나타나는 광손실도 최소화해야 한다. 반면 가상현실 기기는 대체로 사용자에게 실제 세계와 무관한 가상 세계를 보여주기 때문에 굳이 제품 전면을 투명한 글래스로 만들 필요가 없다. 디스플레이 장치를 사용자 눈앞에 두면 빛을 꺾지 않아도 된다. VR 기기는 제품 내부 공간 활용이 AR 기기보다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고 제품 상용화도 쉬운 편이다. 삼성전자는 AR 홀로렌즈 프로젝트에서 하드웨어 제작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디지렌즈 투자에 함께 참여한 삼성전기는 웨이브가이드 기술을 이용한 모듈 생산을 맡을 가능성이 크다. 삼성전기는 삼성그룹에서 카메라 모듈을 주력으로 생산한다. 삼성전자의 디지렌즈 투자에는 삼성디스플레이 의견도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 자회사이자 비상장사인 삼성디스플레이는 투자 전면에 나서기 어렵다. 이번 프로젝트 착수로 업계에선 삼성전자가 늦게나마 AR 분야 추격에 나섰다는 풀이가 나온다. 앞서 삼성전자는 스마트폰과 연동해 사용하는 기업 AR 등을 출시한 바 있지만 기업 AR은 지난해 지원이 중단됐다. 반대로 메타를 비롯해 애플, 구글, MS 등 세계적 이태기업은 AR 분야에 적극 투자하고 있다. 한편 시장 조사 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해 홀로렌즈는 20만 대 이상 판매됐다. 이 제품은 MS 플랫폼과 솔루션을 활용할 수 있다. 홀로렌즈의 가격은 $3,500 이상이다. 전 세계 VR, AR 기기 시장에서 MS가 산업용 시장, 메타에 인수된 오큘러스가 소비자 제품 시장을 이끌고 있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리비안, 아마존 웹서비스 선정.
6일 오즈코리아에 따르면 리비아는 오즈의 분석, 컴퓨팅, 컨테이너 및 ML 기능을 전사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비즈니스 운영을 간소화하는 동시에 배터리 주행거리, 주행 경험 및 운전자 경험을 비롯한 전기차 성능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 리비아는 전용 전기밴을 포함한 자사 차량 라인업 전반에 혁신 기능을 적용할 계획이다. 와신 벤자이드 리비안 소프트웨어 개발 담당 부사장은 리비아는 기존의 분류를 새롭게 정의하는 독보적인 제품을 생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이러한 자사 비전을 오즈의 서비스와 결합함으로써 데이터와 연결성을 통해 운송, 물류 및 배송 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리비아는 심층적인 소타 업데이트와 같은 기술적 기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차량 개선과 풍부한 실시간 차량 데이터 저장이 가능한 SDV 아키텍처를 개발해왔다. 벤자이드 부사장은 리비아는 오즈를 활용해 중앙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하고 운영, 제품 및 서비스를 상호 연결함으로써 사전 진단과 차량 인텔리전스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승용차와 상용차에서 학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효율성을 높이고 시너지 효과를 달성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최고 기술 책임자 겸 부사장은 오즈의 폭넓고 깊이 있는 서비스 포트폴리오를 활용해 리비아는 자동차 산업에서 데이터와 연결성을 전략적 차별화 요소로 제시하고 있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리비아는 차량 소유, 운영 및 서비스 전반을 새롭게 구현해 효율적이면서도 즐거운 SUV, 트럭 및 밴 등의 차량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보잉 소식입니다. 오미크론 치명률 낮다 주가 급등세 신바람. 미국 뉴욕 증시에서 보잉과 여행주가 6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신종 변이 오미크론의 우려가 완화되면서 급등세를 나타났다. 이날 CNBC 등 외신들에 따르면 방역 전문가들이 오미크론이 다른 변이보다 감염력을 높으나 가벼운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분석에 급등했다. 이날 보잉 주가는 3.71% 상승했다. 아메리칸 항공과 유나이티드 항공은 장중 10% 이상 급등하다 결국 7.88%, 8.32% 각각 마감됐다. 크루즈주에서는 노르웨이 크루즈라인은 9.51%,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는 8.24% 올랐다. 이들 크루즈주들도 장중에는 10% 이상 급등세를 보였다. 온라인 여행사 익스피디아는 6.74% 상승으로 마감됐다. 여행주는 아프리카 남부 보츠와나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지난달 말에 처음으로 오미크론이 확인된 후 큰 타격을 받았다. 해외여행 규제가 완화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 세계 40여 개국에서 오미크론 감염이 확인된 후 새로운 여행 금지 규제가 잇따라 내려졌기 때문이다.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전날 CNN과 인터뷰에서 오미크론 변이의 위험성에 대한 초기 분석 결과 전염성은 강화돼 치명도는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남아프리카 의학연구회로부터의 보고서에서도 오미크론이 보다 가벼운 증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